정말요, 진짜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인간의 과거부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다시 나는 게안 먹어. 나 진짜 다시 나는 게안 먹어.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시대의 사기꾼 전청조 이 인간인데 왜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뭐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중이죠. 어허. 어제는요, 이 전청조 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요, 전청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전청조 씨의 이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사람도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청조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중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아하. 어제 재판에서 이제 전청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도 이제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 그리고 네? 올바라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호실장 이 씨도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했는데 이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 증언 내용을 듣고 재판장은 전청조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도 지금 이 재판 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감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 올바라지다라는 단어의 의미 좀 알고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또 꾸짖기도 했답니다. 전청조란 인간 오랜만에 참 소식 전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죠? 이 인간이 경호실장을 부리고 있었대요. 경호실장. 참 대박입니다. 그런데 앞서 재판장이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랬다는 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네,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청조가 그 입에서 지금 떳떳하다, 올바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아하.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네.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 아하.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라. 피해자에게 2번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더니 네. 전청조가 감사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뭘 감사하지? 혹시 재판장님의 그 판사님의 그 말에 지금 비아냥거린 거예요?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왜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든지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제 판단이 섣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만 피하고 내가 요것만 어떻게 가리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뼛속 깊이 습관처럼 박혀 있어서 네. 저런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아하. 대번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참 나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을 받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좀 새 사람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앞서 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제발 피해자들한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한 번만은 피해자들한테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 또 있습니다. 이 인간의 과거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하게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조금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저 인간 누굽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둔기로 가격하고도 저항이 이어지자 목을 팔로 감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어제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기절시키려고 소매로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른 게 아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부검 결과 목을 조른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오열했는데 반면 최윤종은 실실 웃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실실 웃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진짜 악마 같은 존재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왜 사형이 아니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걸까요?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교사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가족과 학생들의 입은 충격을 생각하면 검사가 구형한 사형의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였고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구임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얼마나 이 선고를 듣고 분통 터졌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형이라도 받으면, 왜냐면 우리 조카는 없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주면 하는 게 솔직하게 나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재판 과정을 보니까 걔는 막 그냥 싱긋싱긋 웃더라고요. 뭐 지금 놀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1심 재판부의 이 선고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지 앞으로 또 이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인간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